써도 되겠지. 근데 A랑 B랑 같아요. B랑 C랑 같아요. 그러면 A랑 C랑 같지. 3단 논법 들어봤니? 그치?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써놓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놈이라는 거지. 2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럼 2차 방정식이라면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걸 해를 구하는 거를 우리가 훈련을 해왔잖니. 그래서 해를 어쩌고 저쩌고 막 구했어.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으악! 2차 방정식이다! 하고 해 두 개를 딱 구했어. 근데 구해놓고 보니까 이 해가 뜻하는 바가 뭐라는 거야? 교점의 x좌표라는 거지. 왜? 왜? 교점이 뭐라고? 교점이 두 그래프를 모두 만족시키는 점들이라고. 근데 그 점이 교점이 두 개밖에 없다는 게 우리가 딱 그림을 보면 보이잖아.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3단 논법을 통해 가지고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얘는 y는 0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0이라고 2차 방정식을 얻었고 그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가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x가 유일하게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이 점이랑 이 점의 x좌표. y좌표는 0이겠지. 그치? 이해되지? 그래서 그게 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위치 관계를 한번 볼 거야. 많이 했지만, 자 뭐 오케이. 그러면 x축하고 2차 함수하고 만난다는 거 알겠어. 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 그래 오케이 알겠어. 그리고 그 좌표들을 구하는 방법이 이런 그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작성해 가지고 그 2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것이 그저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과연 얘가 이렇게 존재할지 한 점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를 판별해 보겠다는 것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를 풀면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그 점의 x좌표를 가르쳐줘.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이렇게 두 개고 중근이면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거고 접할 것이고 근이 없으면 즉 허근이 두 개면 이렇게 안 만나겠지. 그래서 그거를 판별하는 기준이 우리가 전 단원에서 배웠잖니.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해가지고 0보다 크면 이거고 0이면 이거고 0보다 작으면 이거다. 되겠지? 자 밑에 있는 내용도 정말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점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서 저 3번을 보면은 그냥 같은 말이야. 이건 뭐냐면 방금은 이 2차 함수하고 그리고 x축하고의 교점을 우리가 본 거지. 네. 근데 x축이 아니고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직선에 해당하는 함수는 y는 0이 아니고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함수라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얘는 y는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 그러면 둘이의 교점은 어떻게 구하죠? 교점이란 둘 다 만족하는 점. 그러면은 저 두 식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점.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y인데 이 y가 mx 더하기 n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얘랑 같다라고 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ax 제곱 더하기 b 빼기 m x 더하기 c 빼기 n 하고 나오는 거야. 이는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무슨 수식을 막 이거 판별식이면 b 빼기 m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곱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얘들아 그냥 이 2차 함수하고 이 직선의 교점을 이렇게 구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b 빼기 m 어쩌고 자시고를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b제곱 마이너스 a 4ac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구할 수 있지. 했지? 그래서 얘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접하는 거고 안 만날 수도 있고 한데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봤을 때 0보다 크면 이거고 0이면 이거고 0보다 작으면 이거지. 그렇지? 아이고 최대 최소를 보자. 2차 함수에 최대 최소가 있대. 자 우리 수업 맨 처음은 아니고 2차 함수 맨 처음 볼 때 표준형으로 고치고
표준형의 그 숫자들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했잖니.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최대 최소를 한번 볼 거야. 자, 아까의 그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이거를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도 쓰는데 아까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이거의 의미가 뭐라고?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그런 함수이다. 그렇지?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a가 양수일 때를 먼저 보자. a가 양수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축이 있을 거야. 2차 함수 그래프는 좌우 대칭 모양이지. 자, 그러면은 이 축은 x는 뭐야? P. x는 p지, 그렇지. 그러고 나면 만약에 x의 조건에 제약이 없어요. x의 조건에 제약이 없으면 어디가 최소값이야? 그 꼭지점이 최소값. 그렇지. 얘보다 낮은 점 없잖아. 네. 얘가 최소값이지. 근데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뭐 지금 p라고 써버렸으니까 x가 p 빼기 1보다는 크고 그리고 p 더하기 4보다는 작거나 같대. 그러면 p의 범위가 대략적으로 한 여기부터 한 여기까지 된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최소값은 계속 여기지. 네. 그렇지. 최대값은 원래는 없었는데 원래는 최대값이 뭔지 우리가 딱 숫자로 찍을 수가 없잖아. 근데 구간을 나눠주는 순간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렇지, 맞지?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는데 x가 만약에 p 더하기 1보다는 좀 크고 크거나 같고 p 더하기 4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최소값이 어디야? 최소값이 여기지. 네. 여기가 제일 낮잖아.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꼭지점이 최소값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값이 뭐 최소값이 될 수도 있고 최대값은 그냥 그림 그려놓고 판별을 하면 되는 거야. 어떤 무슨 공식이나 뭐 룰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다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치는 거 우리 열심히 했잖아. 고쳐놓고 그래프 그려놓고 범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제일 낮은지 최소값 어디가 제일 높은지 최대값 구하면 되는 거야. 알지? 네. 뭐 높아지면 말하는데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최대값이지. 제약 조건 없으면 네. 그렇지. 범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최대값 스틸 여기고 최소값은 여기가 될 것이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범위가 되어버린다. 그러면은 여기 최대 여기 최소 이해되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해요? 저렇게 고치면 x가 축이 뭔지 나오잖아. 뭐 숫자 여기 p니까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1이라고 나왔어. 근데 범위를 2부터 5까지로 줬어. 그러면 이렇게 찍어야겠지. 이해되지? 이해되지? 열심히 했다 얘들아. 열심히 들었고 쉬었다가 네. 어디 갔지? 쉬운 거 뽑아놨는데 이거를 뒤에 어려운 문제는 빼고 같이 한 7, 8문제 정도 같이 풀어볼 거야. 심심하면 보고 있어. 뭐야? 뿌셔뿌셔 다 안 먹었어? 네? 뿌셔뿌셔 다 안 먹었었어? 나도 하나 줄래? 네. 내가 과자 많이 줬잖니. 네. 그래.
쉬었니? 자, 일단 나눠준 문제들 좀 볼까? 1번 할 수 있겠니? 네. 그렇지, 이건 할 수 있지. 2번 할 수 있겠니? 민주 가능하니? 2번 한번 풀어보자. 뭐지? 답안지를 안 뽑았나? 같이 풀어야겠다. 풀었니? 몇 번? 3, 4번. 4번? 4번 뭐야? 마이너스 3? 자, ABC 뭐 나왔어, 민주? ABC 뭐 나왔어? A 3. 그래, C는? C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2. C가 왜? 근데 C를 틀렸는데 어떻게 B를 맞았지? C 마이너스 4 나왔지? 네. 민주야, C 어떻게 구했어? 아니, 벙어리가 되어버려서 C 어떻게 구했어? X에다가 1 대입한 거 아니야? 내가 어딜 틀린지 알아야 뭘 해줄 수가 있어. 마이너스 4 맞아요. 마이너스 4 맞지? 아, 그래 잘했어. 자, 3번 가보자. 3번은 할 수 있겠니 얘들아? 3번? 자, 내가 맨 처음에 다항식 부분이랑 그거 할 때 두 가지 얘기했지. 그 뭐야, A는 BQ 더하기 R로 한번 써봐라. 그리고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면은 일단은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냥 써놔라. 만약에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다 그러면은 그냥 f는 5다 라고 그냥 써놔라. 그리고 안 쓸 일 거의 없어. 쓰라고 준 거니까. 그렇지?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보자. 막혔니? 네. 민주는 자, 그러면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보자. 자, 두 가지를 얘기했지. 2020년도 문제인가 봐. 그치? 내가 못 참긴 해. 자, 4x 5제곱 그리고 더하기 6. 얘를 뭘로 나눴다고?
x 더하기 1로 나눴네. 네. 그럼 나머지 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머지 몇이야? 일단 qx 쓰고. 나머지 응. 6이 6인가? 아니라 응. 나머지 어떻게 구할 거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 잠시만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어떻게 구할 거야? 3 맞죠? 3? 3인가? 아니요. 왜 3 어떻게 나왔어 근데? 마이너스 1을 x에 대입해서 오, 그렇지. 근데 3 나온다고? 저거 2020 왜 웃었어? 저는 3 나왔는데 그래? 왜 3 왜 나와? x 2020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1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1이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고. 네. 그러네. 미안하다. 더 이상 내 계산이 틀렸네. 어쨌든 3 나왔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Q1을 구해보래. Q1은 어떻게 구할 거야? Q1. 저거 다 넘겨서 마이너스 아니 3을 넘겨서 그래. 그거를 그 다음에 자, 구하라는 게 뭐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Q1 Q1이지. 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아니에요? 뭐 그치 Q1이 QX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그러네. Q1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Q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니까 결국 Q1을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1 대입해보면 안 돼? 1 대입하면은 얘 Q 머시기 빼고 다 숫자 아니야? 그럼 Q는 그냥 나오는 거잖아. 그치? 1 대입해볼게. 1 더하기 4 더하기 6은 2Q1 더하기 3. 그러면은 2Q1이 뭐지? 11 빼기 3인가? 11 빼기 3 뭐지? 8? 네 8. 그러면은 4 Q1은 4 하고 나오네. 할 수 있겠지. 이거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우리 배운 내용이 몇 가지 안 돼, 얘들아. 몇 가지 안 돼. 그냥 책 보면 알겠지만 무슨 막 숫자가 문자가 막 나와 있는데 몇 개 안 돼. 그냥 이거랑 진짜 러프하게 보면 이거랑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밖에 없는 거야. 그거랑 뭐 조립제법 정도? 조립제법이야 뭐 그냥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알겠지? 자, 4번은 가능하겠니? 4번은 좀 생각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감이 오니? 자, 저 100개의 다항식이 나와 있잖아. 네 공통된 특징이 뭐야? 저 100개의 다항식에? x제곱 플러스 3x 그치. 1차항이 3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저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x 더하기 m하고 x 빼기 n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래. 근데 mn이 자연수잖아. 근데 그러면은 얘를 전개하면 mx 빼기 nx잖아. 그러면은 반드시 m이 n보다 3만큼 크면 그러면 저 다항식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닐까? 그치? 그런 다항식 중에 마이너스 mn을 또 계산해가지고 뒤에다가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100개의 다항식을 그냥 다항식을 무한히 준 게 아니고 상수항이 1부터 100까지인 것만 줬잖아.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추려보면 되는 거야. 그렇지? 가보자. 자, 일단 자연수니까 1부터 가야지. 근데 1보다 3작은 자연수? 없지. 자, 그러면은 1, 4 요거부터 가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5, 2, 6, 3, 7, 4 이렇게 가는 건데 얘 둘이를 곱해가지고 100보다 작은 것까지만 세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한 어디까지 가볼까? 10이랑
10이랑 7 정도 해도 이것도 안 되네. 11이랑 8은 88 이것도 되네. 10이랑 9는 이건 안 되네. 이건 100 넘어버리지. 그래서 이건 안 되니까 4부터 11까지 그냥 세면 돼. 그럴 필요는 없네. 1부터 8까지 세면 되네. 8개. 이래지?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좀 생각 못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저 100개의 식을 보고 공통된 게 특징이 뭐지? 보니까 3x가 있는 게 딱 보이잖아. x제곱 더하기 3x 너가 말한 대로 x제곱 더하기 3x인데 그게 나오려면 m, n 둘 다 자연수 조건이니까 m이 얘가 더하기고 얘가 빼기인 거잖아. m, n이 자연수기 때문에 그러면은 3 큰 수를 더하고 나머지를 빼야지 최종적으로 1차항이 3이 나올 거 아니니? 그러면 얘들을 그냥 쫙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근데 또 한 가지 제약 조건. 상수항이 마이너스 100까지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거부터는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면 8개.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좀 어렵긴 해. 5번은 5번은 좀 어려운데. 근데 5번은 풀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를 봐볼게. 자, 이 문제를 먼저 딱 봐. 다항식 px를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3이래. 그러면 뭐부터 쓰냐? 이거부터 쓰는 거야. 이것도 쓰는 거 알겠지? 그냥 쓰는 거야. 쓰든 안 쓰든. 자, 그리고 나서 px를 x제곱 빼기 2x 더하기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x 빼기 1이다. 근데 2x 더하기 4가 뭐 인수분해가 되나? 4, 1. 뭐 되진 않네. 그러면은 얘는 아예 딱 보이진 않으니까 그래도 제가 쓸모없는 조건은 절대 아닐 거 아니니. 그러면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요렇게 쓰던지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던지 둘 다 하면 좋고. 그치? 근데 나는 원래는 이것도 얘들아 이거를 x 더하기 2 하고 뭔가 몫이 있고 나머지 더하기 13 이렇게 써놓는 것도 좋긴 해. 근데 일단은 이렇게 써놓고 만약에 문제가 안 풀린다면 이것도 한번 써놔봐봐. 알겠지? 근데 어쨌든 두 번째로 나온 조건인 x제곱 빼기 2x 더하기 4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조건을 우리가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게 2x 더하기 1이다. 자, 그러면은 x를 잠깐만 x 세제곱 더하기 8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r2의 값을 구해보라 라고 하고 있지.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얘랑 얘를 곱하면 얘가 되잖니.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막 여기다가 더하기 이거 3차식이니까 나머지가 몇 차